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시대,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순간들이 때로는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향수의 감정에 깊게 잠식되기도 하죠. 저는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았을 때 꼭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보여주는 그 시절의 청춘들에게 저도 모르게 동화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살아보지도 못한 시절을 이토록 그리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시간에도 항상 지금의 우리 같은 청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쿠키의 MC를 맡은 로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끝나도 여전히 피곤한 우롱입니다. 응답하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기린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빵서입니다. 네, 다들 너무 재치 있는 자기소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쌀쌀한 가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오프닝으로 해화동을 듣고 왔잖아요. 네. 괜히 이런 분위기에 더 과몰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랑 얘기 나눌 생각에 너무 기대되는데 다들 기대되시죠? 네, 그럼요. 기대돼요. 네, 그 자기소개에서도 그 기대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대체 이런 그리운 감정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90년대 이야기를 다룬 레트로 소재의 작품들을 볼 때 특히 좀 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응답하라 시리즈가 또 레트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작품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이런 레트로 컨텐츠가 이른바 가짜 추억 혹은 노스텔지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롱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살아본 적 없는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공감에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레트로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초반에 저희 같은 20대 분들은 공감보다는 사실 동경의 마음이 더 크게 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시대에 대한 동경이. 원래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왠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미디어로 접한 그 시대는 지금보다 청춘들에게 조금 더 친절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사회 전체가 젊음과 낭만으로 가득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 시대에 투영하게 되고 그럼 왠지 나도 그 시대를 겪어본 것처럼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도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그런 레트로 콘텐츠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과 환상을 융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우롱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이게 2010년대 중반 후반 그때쯤부터 레트로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그리워하는 청춘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라는 뜻의 신조어인 아네모이아라는 말도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저는 이 아네모이아가 어떠한 현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의 영향 이런 것처럼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힌 정보나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마치 그 시대를 경험해봤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동시에 저도 이 그리움의 감정은 아까 우롱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과 미래에서 무의식적으로 좀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호소의 정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댈 곳을 찾고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의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 역시 부모 세대에게 기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레트로 콘텐츠라는 매개체를 만나서
감정으로 표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뭔가 방금 그 의견도 그렇고 그 아네모이아라는 단어도 그렇고 약간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뭔가 들으니까 또 그런 것도 같네요. 네. 사실 저는 그런 레트로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그 시점이 사실 이제 40년도 넘은 과거들이 많잖아요. 막 80년대부터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도 아직 되게 멀지 않은 과거처럼 느껴지는 게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심지어 저희는 경험해본 적이 아예 없는 시대인데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짜 추억의 비결은 뭔가 앞에서 방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저도 그 결국에는 현실에서 도망치고픈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살아본 적도 없는 과거의 시대라고 마냥 편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닌 거를 그리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세대였을 거고 많은 것들이 또 독재 체제 아래에서 억압되어 온 시대였다는 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저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세기말이라는 컨셉에 이렇게까지 빠져 있을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은 거는 막 그 시대의 모든 것이라기보다 어떤 그때만의 노력하면 된다의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뭔가 그 세기말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지던 때이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들이 좀 통하던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그 계급이 굳어지기도 했고 사회도 더 개인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또 사실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져서 세상은 빨리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확한 것들은 점점 의미를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뭔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결국 과거에서 유토피아를 찾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당시에도 다들 힘들고 치열하고 청춘들은 언제나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노력하면 그게 된다.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 뭔가 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전제가 당연하게 있었던 시대였을 거라는 우리의 뭔가 예상과 상상과 그 환상들이 좀 합쳐진 게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우리가 함께였고 좀 더 약간 소망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시대였을 거라는 생각이랄까요. 빵선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레트로에 열광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용어로 레트로토피아라는 게 있는데 아까- 오늘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로이님도 유토피아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레트로토피아가 딱 레트로와 유토피아를 합친 말이거든요. 이게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현재를 겪고 있고 그래서 생겨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사람들이 레트로에 열광하는 원인이고 과거가 유토피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보다 희망이 있었고 안정성이 있는 과거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비관적이고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지나면 다 괜찮지만 우리도 그걸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안 힘든 게 아니니까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 이미 지난 과거의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도피하는 것이란 얘기이신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보니까 저희 안에서는 그 레트로 콘텐츠를 보면서 저희가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동경이나 도피로서의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는 의견이 많네요.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세대의 자신을 투영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또 레트로 콘텐츠가 주는 특별함이다. 뭔가 이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움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던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어떤 작품에서 가장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크게 와닿았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리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살아본 적 없는 세대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저에게 처음으로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소년시대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임시완 씨 나온 작품 맞나요? 네, 맞아요. 아산 맞아요. 백호요. 네, 네. 제가 뭐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로 가고 싶다라고 느꼈던 적은 작품을 보고 그걸 느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시대는 뭔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아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런 격정의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멋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로 간다면 아산 백호처럼 살았을지 병태처럼 살았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산 백호처럼 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네. 네, 저는 응팔을 이길 작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네. 이거는 취지부터가 이 이건 드라마는 너무 맞아요, 응팔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기린님처럼 막 응팔을 보면서 막 대입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살았으면 진짜 재밌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참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약간 남들 눈치 안 보고 더 안 보고. 왜 그러세요? 하고 싶은 걸 막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대문 앞에서 자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자꾸만 물론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제가 주택에 살았다면 그 대문 앞에서 너무 해보고 이불 까고 싶었어요. 잘 자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응사에 나온 거 알죠? 나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절에는 막 덥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막 이상한 취급도 안 할 것 같고 옆집이랑 막 다 같이 잘 것 같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옆집이랑 같이 산다고요? 왜요? 그래도 이상해요? 아니요, 귀여워요.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정겹게 잘 챙겨주실 것 같아요. 뭔지 네. 알죠? 입을 더 덮어주고. 빵서야 입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집에 들여보내실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뭔가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대문은 좀 그렇고 제가 아파트 사니까 비상구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 왜요? 신고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희 집이 11층이라 네. 올라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깔고. 그럼요. 나중에 저희 집 놀러 오면 같이 비상구에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름에 그럼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시원하게.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막 맨날 이웃집 놀러 가서 덕선이처럼 반가워요 이건가? 맞아요. 그것도 하고 막 아줌마들이랑 그 평상에서 같이 막 마늘 까면서 수다 떨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서 저는 진짜 그 시대에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그 정봉이 아버님께서 원래 덕선이랑 그런 죽이 잘 맞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빵선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진짜 덕선이 못지않게 맞습니다. 케미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분야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도 1988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고 제가 페스타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외울 정도로 돌려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 드라마 속 세상은 방금 빵선님 얘기처럼 되게 복닥복닥하고 그 이웃끼리 되게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아주잖아요. 그 또 언제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는 세상이 뭔가 좋아 보여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뉴진스 한이님께서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도쿄돔에서 부른 게 엄청 화제였잖아요. 맞죠.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이제 그 시대를 당연히 살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뭔가 클래식하고 꾸밈 없는 것 같은 연출이 좋아가지고 무대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들 뭔가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을 이뤄가던 그때 그 본인들의 꿈들, 그 소망들을 좀 그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뭔가 그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할 것이 없고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댓글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게 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오히려 노래에서 살아본 적 없는 세대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노래가 이상은님의 언젠가는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첫 가사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로 시작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 아직도 한참 젊으면서 이 구절만 들으면 마치 이상은님이 느꼈던 이 쓸쓸함을 알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슬픈 게 친구랑 헤어진 적도 없는데 왠지 우리 이미 헤어져서 못 보고 있는 것 같달까? 그래서 그 이상은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라고 부르는 그 가사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나
못 만날 것 같은 그 슬픔이 느껴져서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사실 노래가 주는 힘이 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그리움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본인이 겪어본 적 없는 세대 중에 혹시 뭐 특별히 이 시대가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을 꼭 겪고 싶어요. 그 전보다. 근데 왜냐면 일단 2000년대 초반을 겪으려면 그 8, 90년대쯤에 태어났어야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실 때 나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평생 동안 2002년 월드컵 못 봤겠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맞죠? 맞죠, 그쵸. 맞죠. 그쵸. 저는 사실 그래도 조금 그게 조금 기억 속에 경험했어요? 남아있어요. 아, 진짜? 얼핏 그런 게. 4살 때였으니까. 아, 그렇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2002년 월드컵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기쁜 순간들이 저희도 생기잖아요.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강 작가님 노벨상 소식도 제가 이 시대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도 좀 놀라운 기록이 나오거나 뭐 신기록을 세워지거나 하면은 가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서야 어른들이 지난 20년 동안 야 그럼 2002년 월드컵 못 봤겠네 이 말이 어떤 기분으로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영원히 경험할 수 없을 그 세기가 바뀌는 모습을 직관하고 싶어요. 사실 한 해만 넘어가도 연말엔 난리 부르스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1999년에서 그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차고 신기하고 또 다들 두려워서 했을지 뭔가 그런 것들의 분위기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2002년 월드컵을 느껴보고 싶은데요. 네. 축구는 잘 모르지만 막 지금도 축구 경기할 때마다 막 술집, 호프집 다 사람들 다 차가지고 맞아, 축구 경기 맞아. 틀어놓고 막 골 넣으면 술집이 떠나가라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저도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는 무려 4강까지 진출했고 그러니까. 온 거리가 마비됐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막 전 이건 상상만 해도 울컥하더라고요. 네. 당시 그 열기를 몸소 느꼈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저 2002년 월드컵 열기 그대로 다른 월드컵이 또 한 번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맞아요. 살아있을 때. 맞아요. 저는 가끔 제가 1990년도 초반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즈, 김고은, 김태리, 아이유 등의 연예인들이 모두 1990년대 초반 출생이라 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세대를 동경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1990년도 초반 출생이면 지금 딱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30대 초반이라는 거에 대한 부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30대라고 하면 겪을 만큼 겪고 웬만한 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야. 근데 또 다 알지만은 않는. 그쵸. 네, 근데 저는 지금 20대 초반이다 보니 아는 게 너무 많이 없고 깨달아야 할 것들 투성이고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황하고 하는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그런 과정을 이미 겪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그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네, 오롱님 지금도 너무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뭔가 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가지고 80년대 말과 90년대를 그 성인인 채로 온전히 느껴보고 싶어요. 이게 딱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런 나이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고 싶은 까닭은 그때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낭만의 시대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정말 우여곡절도 많을 것 같고 물론 지금보다 뭐 삶이나 그런 게 순탄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를 보면 그때는 어땠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삐삐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저도요. 싶고 맞아요. 네, 학교 수업 빼먹고 롤러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때로 갈 수 있으면 정말 가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막 그 삐삐에서 번호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낭만적이어가지고 저도 삐삐 옛날에 막 갖고 그냥 소장해놓고 싶어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들 전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저희 넷은 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세대의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세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과거가 되고 우리의 세대를 누군가가 그런 레트로 콘텐츠로 제작을 한다면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리님부터요? 저는 우리 세대가 만약에 콘텐츠로 제작이 된다면 담겨야 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물들도 저, 많고 맞아요. 우선 일단 BTS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손흥민 선수를 꼭 담고 싶어요. 뭐 지금이 옛날처럼 스포츠가 뭐 국위선양을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사실 인지도로 보나 뭐 업적으로 보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 세대에서 충분히 아이콘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연아 선수도 맞아요. 담겼으면 진짜.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언급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유가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게 들립니다. 네. 이게 덕후의 감정을 빼고서도 보면은 맞아요. 아이유는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 막 70년대, 80년대부터 2024년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음악으로 아우르고 네. 있죠. 김창완, 최백호, 양희은 선생님 같은 분들과 듀엣한 것도 그렇고 꽃갈피 앨범으로 옛날 곡들 리메이크한 것도 그렇고 아이유는 1993년생인데 훨씬 더 긴 인생을 산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또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번에 나온 쇼퍼나 홀씨만 봐도 요즘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트렌디한 것도 잘 하고요. 아마 아이유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대단해질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이 세대에 있었다는 걸 미래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유 무조건 담겨야죠. 그쵸. 맞아요. 저 대신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약간 어떤 시대를 다룬다는 건 그 시절 문화나 유행했던 뭐 이런 요소를 다뤄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 사고 같은 것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응팔에서 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 응사에서 다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5, 21의 IMF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훗날 콘텐츠로 제작된다면 저는 이태원 참사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떠한 세대에 일어난 비극을 조명한다는 게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또 계속해서 국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또 콘텐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게 확실히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맥락을 담아내는 게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비슷한 맥락에서 코로나 시대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은데요.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일들이 저는 너무 많은 세상들과 그 마음들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살던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굳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 그 안에 허점이 많았다. 너무 맞아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가 알게 만들었던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겪었던 어떤 일상들이라든지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서로를 모르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외로워졌는지 이런 것들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사실 이제 막 방금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쩌면 사실 아직도 지나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을 먼 훗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코로나가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바뀌게 했을지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레트로 컨텐츠라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레트로 컨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그리움의 감정 뒤에는 사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무지한 우리에게 변화라는 말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혹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나를 두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이 대사를 오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들을 버텨 오늘까지 잘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바친다. 우린 참 멋진 시절을 살아냈음을, 빛나는 청춘의 반짝였음을. 그렇게 우리 왕년에 잘 나갔었노라고. 그러니 어쩜 힘겨울지도 모를 또 다른 시절을 촌스럽도록 뜨겁게 사랑해보자고 말이다. 미래의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이 촌스러운 모습들을, 이 시대를 아름답게 추억해주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만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MC 로이, 기린, 우롱. 빵서였습니다. 안녕. 터질 듯 두근데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un that side and go gotta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걸어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넘어진다